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그러면 또 저희 멋진 신세계 지정도서 모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엘리님 질문하고 끝냈나요? 제 질문하고 끝냈죠? 그럼 엘리님 질문 하나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여기에서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는 쌍둥이들이 네. 죽음에 대해서 자각을 음.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망자가 생기는 날에는 초콜릿 크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돼 있어서 아이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죽음을 모든 생리작용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면 죽음도 과연 우리가 학습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리적인 작용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죽음이 과연 학습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런 걸까요? 한번 그러게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타인이, 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죽음이 슬픈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슬픈 이유는 내 곁에서 나와 계속 함께 있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슬픈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게 원래 당연하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도 슬플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슬픔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슬픔은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죽고 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함께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더 이상 함께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슬픔은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그 슬픔은 조금 덜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네. 좋습니다. 엘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네.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어요. 외할아버지랑 네. 할머니 계셨는데 그때는 좀 어려서 이런 감정들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슬픈 것들을 왜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뭔가 증조부의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네. 나랑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 있는데 저랑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불효 같네요, 이거는. 그래서 슬픔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유대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제가 슬펐다고 생각을 한 거는 네.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뭔가 영상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는 비록 죽음이 없었지만 영상 매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는 죽으면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 학습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왜 죽음이 슬픈 이유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슬픈 것도 있죠. 제 마음에 닿아서 슬픈 경우도 있지만 뭔가 네. 학습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님이 말씀하신 뭐 상복을 입고 그다음에 통곡을 하고 이런 거는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유류, 그러니까 우리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으면서 낳잖아요. 그리고 또 그 네. 유대관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슬픔이란 감정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슬픈 이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유전자적인 부분,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자기 자식을 잃으면 되게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포유류의 특성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슬픔을 줌으로써 되게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슬픔을 줌으로써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래서 방어 기제다. 너무 방어 기제. 네, 방어 기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어 기제라 하면은 네. 슬픈 것들을 더 슬퍼하게 될 것들을 막는 방어 네. 기제인가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고통도 그러면-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라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 결국은 그 목적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픔도 그런 느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네. 그 쌍둥이 아이들은 죽음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네. 문제가 없을까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요? 네, 네, 받아들이게 된다면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네. 우리 선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되면 어떤 감정이랄까요? 어떤 상황이 오게 될까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면 이쯤에서 정민님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음. 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이 슬프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뜸을 계속 들이고 있네요. 오. 네, 탈락하셨습니다. 네. 죽음에 슬프지 않다면.
저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죽음이 슬프지 않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프지 않아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세계에 나온 아이들은 그 유대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대감,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태어나서 아무 그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아져 왔다면 저는 조금 그 슬프지 않은 사회가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 슬퍼하면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슬픔도 조절이 좀 필요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조절하는 사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네.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네.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네. 영국인가? 그쪽, 그러니까 유럽권? 서양권의 나라들은 뭔가가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른대요. 네네. 그게 뭔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장례식의 슬픔을 좀 약간 길마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줄여나가는 활동을 계속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약간 우리 사회랑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도 지난 한 10년? 2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네. 뭐 5일장, 10일장을 치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간소해졌어요. 심지어 화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도 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른 방향. 네. 모르겠어요. 그게 죽음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네. 바른 거라면 네. 이렇게 줄어나가는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죽음에 대한 슬픔이 딱 정해져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은 감정이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조금 덜 슬퍼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많이 슬퍼할 수도 있어요. 유대 관계에 따라서 그쵸. 라던가.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다라고 할 걸 제가 너무 네? 아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제가 슬픔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슬픔을 표출할 수 있는 뭔가의 소통구, 표출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무슨 말이죠? 네, 정민님? 정민님, 생각 네? 다 하셨나요? 저는 이제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 상상이 지금 잘 안 돼요. 만약에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네. 뭔가 죽고 나서의 사후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다시 꼭 만난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라는 거에 대한 뭔가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면, 네, 종교가 탄생한 이유도, 원래 네. 인간의 본성은 그 슬픔이 엄청 많은 게 맞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네. 보니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런 거를 조금 신이라는 존재와 종교라는 걸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네. 믿어서 내 슬픔을 조금, 네. 더는, 네, 네. 네. 정민님 말이 좀 맞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여기 멋진 신세계의 배경은 종교가 없는 세계거든요. 네, 종교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고,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계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신세계라는 배경이 이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없는 신세계이기 때문에 네, 종교가 죽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네, 근데 더 이상은 종교가 없어지고 죽음도 더 이상 슬퍼지지 않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교가 좀 있음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종교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 종교의 역할을 교육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엄청 그 파블로프에게인가? 계속 똑같은 자극을 줌으로써 네, 맞아요. 두번 반사 네. 행위를 해서. 그래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죽음을 슬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좋은 질문을 통해서 또 죽음은 많이 다뤄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민님의 질문 하나 또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 질문은, 저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뇌를 계속 시키는 부분이 인상 깊었었거든요. 쇠네요. 네. 어렸을 때도 아니죠. 태아 상태로 있을 때, 병 안에 자고 있을 때랑,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 계속 뭔가를 세뇌를 시키잖아요. 자극으로. 네. 그래서 이 중에 나왔던 게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를 계속 들려줘서 네. 이 계급 하나하나가 모두 다 자기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부분이 엄청 인상 깊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하다는 거는 되게 가끔씩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답이 계속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행복할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라는 의문점조차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한 거는 그런 의문조차 생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 행복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뭔가
뭔가가 주어졌을 때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기보다는 음흠. 그냥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라든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까라는 질문은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계속 네. 나는 행복해 하는 것처럼 멋진 신세계처럼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내가 나의 지금 멘탈, 그 정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웃어서 뭐죠? 웃어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뭐 웃으면 행복해진단가? 뭐 그런 이야기처럼.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네. 네,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자유라는 거는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주체적으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기쁨이 있어요. 슬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감정이 있어요. 화나도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행복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정민님이 과연 나는 행복한데 돈이 없어요. 네. 그럼 나는 행복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밸런스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행복이랑 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너가 불행해질 거야가 있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근데 너는 돈이 없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줘서 선택을 하라 하면 저는 행복을 택할 것 같아요. 돈보다는. 이런 배경은 내가 행복해지면서 앞으로 돈을 벌 거야 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행복을 통해서 제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게 희망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약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복해 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복을 느끼는 데에서. 네. 엘리님? 똑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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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정민님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정민님처럼 아까 나는 행복해 라고 계속 되뇌이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정민님은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서도 신세계에서도 뭐 나는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네.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을 행할 때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할 수도 있죠. 뭐 마약을 해서라든지 나는 행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음, 저는 그쪽의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런지 행복해 하면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되뇌임들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행복으로 갈 수 있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가 내가 계속 행복해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선이 올 것 같아요. 그때에는 뭔가가 다른 일을 한다거나 어떤 쾌락을 즐긴다거나 네. 그런 네, 뭐 굳이 성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가끔씩 가면서 밸런스를 많이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은 고통에서 나온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고통에서 나온다. 고통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해 하는 게 도움이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멋진 신세계처럼 고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해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의 이면을 안 상태에서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은 항상 고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긍정적으로 막 밝은 사람이 오히려 내면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좀 긍정적인 최면을 거는 것을 행할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면의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친다면 어느 한계점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잖아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즐거워서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네. 이런 것들이 자기는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과정이죠. 네, 네. 맞습니다. 좋네요.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네. 만드는 것 아이고, 제 명언집에 저장하겠습니다.